AP 인수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은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은호는 수정과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지역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호가 갑자기 결근했던 이유가 바로 저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지역의 물음에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친엄마를 만났어요.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엄마? 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빠가 있대요. 그 오빠가 간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간적합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역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냉정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고객으로 만난 사람이 사실 친엄마였고, 하필 네 간이 필요한 상황? 이게 우연이라고? 은호는 지역의 강한 어조에 놀랐습니다. 이상하단 생각 안 들어? 난 간이식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인생에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 없거든. 지역은 은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해서 사람 말을 잘 믿는 은호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호도 지역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장님을 어떻게 만났지? 은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성희를 만난 곳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고 성희는 저혈당이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성희가 왜 지하철에 있었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페 아지트를 와서 우연히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의뢰를 했을까요? 그것도 3천만 원짜리 큰 건을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고 한 것도 그랬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민에 잠겨있던 은호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화면을 본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과는 적합이었습니다. 친형제 적합도가 25%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못한다고 말해. 지역의 강한 어조에 은호는 얼떨결에 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해요. 적합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큰일이다 보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받은 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뭔가 놓쳤어. 뭐가 또 문제야? 그래봤자 넌 결국 간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성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본사에서 정식 메뉴가 된 갈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가게의 손님도 늘어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 말없이 생모를 찾았다는 사실에 뭔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은호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얼마 전 강호의 일로 은호가 생각을 바꾼 건가?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호가 가게에 들어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 순이는 참지 못하고 은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누가 너더러 내 대신 일하래? 내가 너 일만 시켜먹는 엄마야? 이런 순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은호도 당황했습니다.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쏟아낸 말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음은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을 바꾼 성희는 그날 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은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널 잃어버린 후 난 지금껏 이 아이만 보며 버텨왔어. 너 잃어버리고 내가 잘 살았던 거 밉지?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래도 오빠는 살려줘. 정말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흉내낸 성희의 연기였습니다.
눈물도 진짜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순이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에게 순이는 차분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앞에서 본 저 여자가 친엄마지? 왜 엄마 만난 얘기 나한테 안 했어? 왜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너한테 무릎을 꿇은 거야? 너가 누굴 살려? 빨리 엄마한테 이야기해. 신장이라도 떼달래. 순이의 슬픈 표정을 본 은호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엄마를 만난 이야기, 오빠가 있다는 이야기,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수술 절대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누구 간을 준다고? 진짜 엄마라면 그럴 수 없어. 난 강호가 아프다고 해도 너한테 그런 말 못해. 차라리 내 간을 주지. 그게 엄마야. 순이의 절규였습니다.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엄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은호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호의 친엄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가 가온재단 이사장이라 했어. 그런 곳은 인터넷에서 알아보기 쉬울 거야. 지역의 예상대로 가온재단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가온재단이 하는 일들은 뉴스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어디서 봤더라?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슈올즈 박진석 회장? 바로 성재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역의 머릿속에 성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새엄마.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차가운 분이라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쎄한 느낌이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내 오빠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은호는 결국 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오빠를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잠시 후 문자 확인창을 바라보는 성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쉽게 거절할 리 없지. 그러나 성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희 뱃속에서 나왔지만 은호와 우진은 성희의 성품을 닮지 않았습니다. 공여자가 친동생인 것을 안다면 우진이가 간을 받으려 할까? 성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호야, 오빠를 만나게 해줄게. 다만 오빠 상태가 위험하니까 대화는 하기 어려워. 성희는 미리 우진을 약으로 재우고 은호를 만나게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은호와 우진이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일까요? 한편 영란은 엄마가 양평을 드나들면서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양평이면 콘도도 많고 바람피기 딱 좋은 장소 아냐? 영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이 커진 영란은 성희의 차의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환 오빠, 나 좀 도와줘. 엄마 미행 좀 해줄래? 너 설마 진짜 이사장님이 바람피는 것 같아서 그래? 지환의 물음에 영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뭐 하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불륜이 사실이면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영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편 성재와 수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수빈과의 세 번째이자 사실상의 마지막 데이트였습니다. 늘 자신보다 성재를 먼저 배려하며 모든 스케줄을 성재에게 맞춰왔던 그녀의 마음에 성재는 한 번쯤은 제대로 보답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는 캠핑이었습니다. 수빈은 도심을 벗어나 힐링을 위한 캠핑 데이트를 위해 캠핑카를 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캠핑카 빌려서 바다 보러 가자. 나 바다 너무 보고 싶어.
수빈의 제안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강릉까지 오게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대여업체에 전화로 사정을 말하니 다음 날은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요? 오늘은 방법이 없나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근처 민박집을 찾은 성재와 수빈이었습니다. 한 번도 외박해 본 적 없는 수빈은 쏟아지는 가족들의 전화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까지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오빠랑 외박했다는 말 안 하면 되잖아. 수빈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성재는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된 성재와 수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둘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재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수빈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 엄마가 나 버리고 가셨어.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 사랑이 그리웠어.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았거든.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웠던 성재의 이야기를 듣던 수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수빈은 조용히 성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던 수빈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즐거웠어. 마지막 데이트는 정말 길게 해서 좋았어.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다음 말에 수빈은 또 한 번 설레었습니다. 지난번 데이트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카운트 안 할게. 마지막 데이트는 한 번 더 남았다는 것을 성재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에 돌아온 수빈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문자를 본 성재는 피식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 좀 귀엽네. 성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성희가 움직일 때를 기다리던 영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성희가 다시 양평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영라는 지환 오빠와 함께 몰래 엄마의 뒤를 밟았습니다. 지환 오빠, 저기 엄마 차 보여? 응. 보여. 조심스럽게 따라가자.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성희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성희의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멈춰선 차에서는 성희가 내렸고 그 옆에는 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엄마랑 뭔 사이길래? 지환도 의아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아빠와 결혼하기 전 엄마가 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영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에 영란은 생각지 못한 장면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걸 가족들에게 숨겼을까? 영라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륜은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 오빠, 우리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뭔가 이상해. 이사장님이 왜 저 여자랑 여기 온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희와 은호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라와 지환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한 병실 앞에서 성희와 은호가 멈춰섰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빤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야. 놀라지 마. 은호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진이? 은호의 입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우진이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니.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성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우진이가 제 오빠였어요?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영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진 오빠 동생이라고? 그럼 엄마 친딸이잖아. 지완도 놀란 표정으로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딸이 또 있었다고? 영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이렇게 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나야. 끈우야,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몰랐어. 미안해. 하지만 우진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은호야. 그래. 우진이가 네 오빠야.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아니면 우진이는 죽어. 성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진이가 자신의 친오빠였다니, 그리고 자신의 간이 필요하다니. 이사장님,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우진이가 친오빠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없어. 우진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간이식을 받아야 해. 성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는 영란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엄마한테 딸이 또 있었다고? 우진 오빠는 간이 안 좋고. 그래서 엄마가 저 여자를 찾아낸 거야? 영라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지완도 놀란 표정으로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라야, 이거 너무 큰일인데? 지완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엄마한테 따져야 하나? 영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은호가 여전히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꼭 살려줄게. 약속할게. 은호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엄청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성희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순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 오빠가 우진이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어? 너 간 줄 거야? 엄마,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대.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아무리 친구였어도, 오빠였어도 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야. 난 너 하나 잃을 수 없어. 순이의 절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나 너 친엄마에 대해 알아봤어? 지금 당장 만나자.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지혁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과연 지혁이 알아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성희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란은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